안녕하세요, 젠틀한 골프입니다. 왜 연습을 열심히 해도 갈수록 스윙이 엉망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상식적이지 않은 골프 스윙 메커니즘으로 인한 오해 때문인 거죠.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는 분명히 정석대로 다 배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스윙이 이상하게 바뀌어간다는 그런 느낌이요. 스크린에선 잘 맞는 것 같은데 필드에 나가면 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골프 스윙에 대한 메커니즘이 다 이해가 되시나요? 대부분의 초보들은 골프 스윙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연습을 하다 보니 처음 배운 스윙과는 전혀 다르게 스윙이 발전해 갑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도저히 모르겠다는 그 답답함, 그 이유는 바로 오해에서 비롯된 스윙 연습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초보 골퍼분들은 스윙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레슨을 받거나 유튜브를 보고 따라서 하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골프를 배웁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자기만의 해석으로 변형이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배운 스윙이 아니라 자기만의 이상한 스윙으로 변형돼서 굳어진다는 거죠. 결국 공은 나중에 와이파이로 날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초보 골퍼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비상식적인 스윙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아마 정확히 이해하시면 답답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실 거고요. 혼자서도 올바른 스윙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기에 제 영상 중에서 셀프 피드백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 데이터를 보면서 스윙을 교정할 수 있어서 연습에 대한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지실 겁니다. 나중에 챙겨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보자들을 위한 젠틀한 골프에 대한 구독은 반드시 먼저 하셔야겠죠.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다면 더 자세한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젠틀한 골프의 제작 운영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상 멤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속과 감속에 대한 오해입니다. 골프 스윙은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다가 임팩트 직전에 가장 빠른 순간이 돼서 비로소 제대로 맞고 멀리 정확하게 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임팩트 순간에만 힘을 주려고 하다가 몸이 버벅이고 오히려 클럽 헤드가 감속되는 거예요. 결국 손과 몸은 세게 쳤는데 공은 잘 안 나가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비유 한번 해볼게요. 야구에서 공을 던질 때 팔이 뿌려지듯이 쭉 던져야 공이 멀리 가잖아요. 그런데 임팩트 순간에서 탁 이렇게 멈춰야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공은 멈칫하고 바로 가까이 떨어질 겁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속과 감속에 대한 개념 하나만 바꿔도 당장 스윙이 훨씬 자연스럽고 편해지고 공은 더 멀리 가고 더 정확하게 갑니다. 세게 치면 멀리 간다는 말은 골프에서는 진짜 오해입니다. 골프 스윙은 회전 운동인 거예요. 클럽의 회전 반경의 가장 끝에 있는 게 이거 도구인 거고요.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각속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나 빠르게 헤드가 회전되고 있냐라는 거죠. 잘 이해가 되시지 않죠. 아니면 이해는 되는데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젠틀한 레슨 2단계 임팩트 없는 하프 스윙을 보고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회전의 중심에 있는 몸은 고정하고 헤드를 먼저 힘 빼고 던져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맨날 우리 몸과 팔만 바쁘면 뭐합니까? 저 밖에 있는 헤드는 한가롭게 돌고 있어요. 회전의 중심에 있는 몸과 팔을 쓰는 건 헤드를 가속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속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몸에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시고 헤드를 먼저 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속인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건 헤드 입장에선 감속인 겁니다. 몸이 절대로 먼저 가서는 헤드를 가속시킬 수가 없어요. 몸은 브레이크를 걸어 놓고 헤드를 먼저 가게 해야 헤드가 가속되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의 풀스윙에서는 절대로 그 느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없는 하프 스윙, 즉 힘이 없는 하프 스윙 정도에서 느낌을 찾고 연습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항상 몸이 앞서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이런 느낌으로 스윙하시는 건 감속이라는 거죠. 가속이라고 하는 건 잡아놓고 이렇게 치서야 가속이 되는 거예요. 헤드 입장에서 이렇게 가는 건 항상 감속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몸에 완벽하게 익히시고 나중에 스피드를 붙이세요. 그럼 거리가 쭉쭉 나갑니다. 자, 두 번째는 임팩트 순간에 대한 오해예요. 임팩트 순간은 바로 공 앞에 있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임팩트 순간을 절대로 상상하지 말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도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들의 임팩트 정지 순간 사진을 많이 보시고 슬로우 영상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너무 순간적인 순간을 따라서 하라는 것부터가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팩트 순간은 없어요. 임팩트 구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순간을 상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을 치려고 하면 안 맞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인 거예요. 채를 끌고 내가 순간적으로 치려고 하니 헤드를 닿지 못해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거죠. 오히려 날아오는
올라오는 공을 내가 치고 있다는 이미지가 훨씬 더 맞을 겁니다. 눈앞에 있는 공을 친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뒤에서부터 치려고 마음을 먹어야 공이 똑바로 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임팩트는 순간이 아니고 임팩트는 구간이다 라고 꼭 생각을 하세요. 자, 세 번째는 몸을 써야 멀리 간다 해서 비롯된 잘못된 골반 회전입니다. 레슨에서 몸을 써서 스윙을 해야 한다고 하니 하염없이 몸을 쓰는 초보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대로 몸을 쓰고 싶다면 브레이크에 대한 개념, 회전축, 왼쪽의 벽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써야 됩니다. 즉 무작정 많이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때 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초보분들이 공을 멀리 치려고 하면 허리와 어깨 등을 과하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몸을 먼저 일찍 돌리면서 회전을 시작하면 클럽은 저 뒤에서 늦게 따라오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감속이 이루어지고 헤드가 열려서 슬라이스를 유발하게 되죠. 하지만 좀 어렵죠.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치죠. 헤드가, 이 골반이 빠진 거죠. 그냥 쭉 돌아가 버립니다. 자, 선수들의 스윙을 분석을 해보면 스윙의 시작은 왼쪽 골반으로 시작은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여기는 브레이크가 걸리고 얘만 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왼쪽의 벽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헤드가 튀어나가는 겁니다.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자동차의 바디는 우리의 몸이고 보조석이 한 것은 클럽의 헤드인데요. 급가속을 해서 출발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팍 걸면 보조석에 있던 클럽의 헤드가 앞으로 창밖으로 탁 튕겨져 나가죠. 그게 가속입니다. 그때 가속되는 헤드에 로테이션을 걸어줘서 가속을 추가로 하는 거죠. 그러면 가속이 걸리기 때문에 헤드가,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공을 더 멀리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스윙에서 이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가속을 2번 발생시키는 거예요. 초보와 아마추어가 따라하기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자, 우리 초보분들은 다시 태어나서 주니어 시절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절대로 따라하시기 힘든 그런 동작이 바로 브레이크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 때는 몸을 쓰지 않고 스윙을 하시기 권장합니다. 프로들의 동작을 다 따라서 하지 못하고 브레이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지 못하고 한다면 골반 턴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걸고 스윙을 하라는 거죠. 자, 이런 식인 거죠. 자, 들고 막상 따라서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생각보다 방향성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골반을 잡아놓고 스윙을 했는데 골반이 어느 정도 쓰인다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정도가 적당한 골반의 쓰임인 거예요. 골반을 쓰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치면 이 정도밖에 안 열려요. 근데 골반을 쓴다고 생각하고 하체를 돌리면 이렇게 치죠. 이렇게 치기 때문에 골프가 어려운 거예요. 선수들의 가속 2번을 따라서 하기 어려우시다고 하면 임팩트 동작에 대한 부분, 하체를 잡아놓고 치는 순간, 임팩트 순간만 따라서 하시면 이런 모양의 스윙이 되는 거죠. 그게 딱 적당한 골반의 회전입니다. 무작정 하체를 열면서 치는 건 여러분들의 일관된 스윙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였다는 거죠. 자, 먼저 브레이크를 걸고 스윙을 해보세요. 브레이크가 잘 걸리기 위해선 힘을 빼고 헤드를 던지는 느낌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 힘을 주고 스윙을 힘차게 하는 순간 몸에 자동으로 힘이 들어가서 회전을 리드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고 던지라는 말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죠. 몸을 잡고 힘을 빼고 헤드만 던지면 되는 일인데 무작정 풀스윙만 배운 초보들 입장에서는 알아도 안 되고 몰라서 못하고 하는 그런 동작인 겁니다. 젠틀한 골프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단계별로 연습을 기초부터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느낌이기 때문에 작은 느낌에서 키워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백스윙에 대한 오해입니다. 초보자들은 거리가 안 나서 또는 선수들의 백스윙 탑을 보고 백스윙 위치를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 초보들은 상당 분들이 오버스윙을 갖게 돼요. 몸을 잘 못 써서 거리가 안 나는 건데 스윙 크기가 작아서 거리가 안 난다고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만 크게 한다고 거리가 날 것 같나요? 전혀 아니죠. 대부분의 오버스윙은 몸에 꼬임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체 뒤로 다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특히 백스윙을 힘차게 뒤로 부시는 분들은 상하체가 다 따라가서 꼬임은 없고요. 헤드는 뒤로 넘어가서 어디까지 보이죠? 이 헤드가 왼편까지 보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한 백스윙의 손목에 꺾임까지 발생하면서 저 멀리서부터 헤드를 끌고 내려와서 정타를 맞추기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타를 맞추기 어렵고 백스윙은 커서 정작 거리는 잘 안 나가는 겁니다. 또한 선수들의 멋있는 백스윙을 보고 머리 위까지 채를 들려고 하지만 실제 채는 거기서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관성의 법칙 때문인 거죠. 달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건다고 바로 멈춰지지가 않죠. 우리의 무거운 헤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위에서 멈춘다고 생각하면 머리 뒤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선수들은 백스윙 탑을
어깨 정도에서부터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부터 멈춰서 여기서 멈춰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초보들은 어깨 미만에서부터 헤드를 멈추기 시작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백스윙 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천천히 백스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힘차게 들을수록 무거운 헤드는 생각보다 뒤로 출렁거리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슬라이스에 대한 오해입니다. 헤드를 던지는 타이밍에 대한 오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초보 때 가장 힘든 현상이 바로 슬라이스일 텐데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항상 골프 스윙에 대해 생각하실 때는 나 자신, 내 몸을 주체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클럽의 헤드를 주체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과 직접적으로 맞는 건 클럽의 헤드죠. 얘가 맞죠, 얘가. 그래서 헤드 입장에서 슬라이스가 나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맞는 거죠. 이렇게 열려서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이 명확하니 해결 방법은 공이 맞는 순간에 헤드를 닫을 수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죠. 항상 헤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세요. 천천히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드시고 천천히 열려서 맞으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죠. 들어서 천천히 열리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천천히 들어서 헤드가 닫히기만 하면 똑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순간에 헤드가 열려있나 닫혀있냐에 따라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니 마니가 발생되는데요. 보통의 아까도 말씀드린 초보분들은 몸이 먼저 돌아서 클럽이 열리는 거예요. 들어서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되죠? 헤드는 열려있죠. 그래서 자꾸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자, 오히려 몸을 가만히 두시고 힘을 빼신 다음에 천천히 들어서 얘만 내려보세요. 그게 오히려 스퀘어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내 몸의 회전이 헤드의 회전을 방해하는 거예요. 보통의 초보분들은 자, 이렇게 와서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자, 여기까지 왔으면 원래 로테이션을 빠르게 해서 헤드를 돌려줘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잘 해본 적도 없고. 우리의 몸 앞에서 헤드가 탁 이렇게 돌지 않으면 공은 절대로 똑바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끌고 내려오면 어떡하죠? 앞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더 오른쪽으로 밀리겠죠. 헤드가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왼팔을 밀었으니까. 하다 안 되면 어떡하죠? 이제 상체를 서서 헤드를 닫거나 아니면 과한 손목의 로테이션을 통해서 헤드를 닫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래도 잘 안 닫히는 헤드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슬라이스가 또 발생하는 거죠. 그게 임계치가 넘어가면 훅으로 진화가 되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와이파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슬라이스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몸은 쓰지 마시고요. 자, 헤드가 내 몸의 오른쪽에 어깨에 올라왔으면 자, 그 다음은 왼쪽 어깨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드시고 몸을 쓰지 마시고 들면 당연히 일로 가겠죠. 이렇게 해야 슬라이스를 교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순간에 슬라이스는 절대로 교정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도 잘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기 젠틀한 골프의 100단 깨기 챌린저나 원포인트 레슨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슬라이스는 사실 스윙 교정에서 가장 쉬운 교정이에요. 제가 요즘 엄청나게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초보분들이 도움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골프 스윙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많은 오해 때문에 아무리 연습을 열심히 해도 골프가 어렵기만 한 겁니다. 저는 아마추어들의 동작 교정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레슨이나 유튜브를 보시면 전부 동작 교정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손목만 써서 250m 간다라니 채를 툭 떨어뜨기만 하면 일관된 정타를 맞출 수 있다는 등 너무나 많은 프로들이 말하는 프로들을 위한 동작, 레슨 홍수 탓에 여러분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그 5가지만 정확히 이해만 하셔도 80대를 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작 교정에 매몰되지 마세요. 동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마추어의 경우에는 프로처럼 멀리 쳐야 되는 그런 압박감은 없기 때문에 동작은 좀 어설퍼도 공을 맞추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힘 빼고 생각 없이 채를 휘둘렀는데 공이 더 잘 맞았던 그런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잘 맞는 스윙을 몸에다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한 가지씩 생각을 덜어낼수록 힘을 뺄수록 공은 더 잘 맞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오해를 이해하고 동작보다는 템포, 느낌으로 스윙을 하신다면 좀 더 편안하게 스윙을 즐길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초보자들 위한 젠틀한 레슨북 4, 5 통합본을 발행하는데요.
보다 더 이론을 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골프에 진심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요. 물론 무료입니다. 많이 신청하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프로가 아닙니다. 앞으로 프로가 될 것도 아니고요. 지금 프로 선수들이 하는 과한 풀스윙,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무리입니다. 젠틀한 골프를 보시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골프를 배워왔고요. 그 고생의 길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서 걷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는 더 편하게, 더 즐겁게 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열정이 가득한 초보 골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또한 젠틀한 골프를 꾸준히 응원해주시는 멤버십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꽃피는 계절이 왔습니다. 멋진 라운드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여유 있는 젠틀한 스윙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젠틀한 선택 중에서 거리 측정기 마이캐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구력이 오래된 만큼 수많은 골프 용품들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거리 측정기는 수십 개 정도는 사용해 본 것 같은데요. 종류도 엄청 많죠. 시계형, 핸드폰형, 망원경형 등등등이 있는데 제가 전부 다 사용해 봤는데 가장 좋은 건 일반적인 모양의 거리 측정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벼워야 돼요. 예전에 나온 거리 측정기는 무겁고 크기도 크고 허리에 차도 무게감이 있어서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요. 요즘 나온 거리 측정기 중에서 제가 선택한 마이캐디는 동급 최강으로 작고 가벼운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무게감이 거의 못 느낄 정도였고요. 초보분들은 반드시 숏게임 하실 때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숏게임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요. 100m 미만 샷을 하실 때는 본인의 캐디 거리를 정확하게 알고 런도 알고 하셔야 됩니다. 어프로치를 잘해야 퍼팅이 편해져요. 무조건 10m, 5m 안에 붙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남은 거리, 캐리를 확인하시고 연습하신 대로 스윙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 초보 때는 롱 게임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프로치와 퍼터 연습은 조금만 하신다면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정확한 거리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쓱 꺼내서 바로 보시고 거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저는 올해 내내 마이캐디를 사용할 것 같고요. 거리 측정기가 오래됐거나 교체하거나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마이캐디 MG3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도 걸어놨으니까 기왕이면 쿠팡에서 좋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 조그만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리 측정기가 있었는데요. 은근히 배터리가 금방 닳아서 엄청 불편했습니다. 요즘 나온 거리 측정기 대부분은 충전식이라 핸드폰 충전기로 바로 충전해서 사용이 편리하실 겁니다. 자, 절대 대충 거리만 보고 스윙하시면 안 됩니다. 거리 측정기 사용하시는 걸 습관화하세요. 요새 리브 골프나 이런 데 보면 프로들도 다 거리 측정기 사용합니다. 자, 항상 감사드리고 올해 다 라비하시고 제가 항상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